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무디스는 2011년 S&P와 2023년 피치에 이어 마지막으로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의 최고 등급에서 한 단계 강등했습니다. 시장은 이야기합니다. 이미 모두 반영되었다고 다 아는 얘기라고 그러죠. 정말 그럴까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지나쳐야 할 이벤트에 불과할까요? 신용등급 강등의 나비 효과를 분석합니다. 5분만 투자하세요.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지난 16일 오후 미국의 신용등급을 AA1으로 한 단계 강등했습니다. 이유는 재정적자 누적과 부채 한도 교착, 그리고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이미 모두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되면 해당 국가의 국채 수요는 줄어듭니다.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미국은 다릅니다. 왜? 미국 부채는 패권 국가의 기축채권으로 인식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금리가 일시적으로 오르면서 채권 매도세가 나타날 수 있긴 하지만 시장은 미국 국채를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지난 2011년 S&P가 강등을 했을 당시에도 10년물 국채 금리는 유럽의 재정 위기에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를 더 늘렸고, 이는 금리의 하락으로 이어졌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약 2% 정도 떨어졌지만 결국 다시 올랐습니다. 2023년은 어땠을까요? 주가는 3개월 동안 10%나 하락하고 금리는 무려 23%나 튀어오릅니다. 2011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당시의 거시적 상황과 맞닿아 있습니다. 2011년 당시 유럽은 글로벌 재정 위기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았고 미국의 통화정책은 제로금리가 유지되고 있었죠. 하지만 2023년은 다릅니다. 연준의 통화정책은 매파적으로 향하고 있었고 증시는 이제 막 회복을 하기 시작한 시기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2011년의 강등 이유는 정치적 불확실성이었지만 2023년은 재정적자 문제를 직접적으로 지적했다라는 겁니다. 이번 2025년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재정적자가 2024년 6.4%에서 2035년경에는 9%가 될 것이라는 우려죠. 사실상 이런 수준의 재정적자와 부채의 확대는 지속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또한 무디스는 10년 후 미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현재 94% 수준에서 134%로 오를 것으로 보고 있죠. 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의 부채 비율이 120%, 그리고 이로 인한 이자만 전체 수익의 30%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 할 수 있죠. 이건 단순히 시장이 이미 가격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이런 수준으로 넘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미국은 세계 2차 대전, 베트남 전쟁, 걸프 전쟁, 금융위기 이후 팬데믹으로 인해서 역대급의 부채를 끌어서 쓴 상황이죠. 지금 더 부채를 땡겨서 경제를 부양한다? 사실상 조금 어렵습니다. 피치와 무디스가 경고하고 있는 건 미국의 부채 상승 속도가 지속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 수준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재밌는 점은 무디스가 신용등급 강등을 발표한 시점입니다. 바로 미국의 감세안이 의회에서 불발된 직후였죠. 현재 미국은 추가 감세안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감세안은 올해 만료 예정은 2017년 트럼프 감세안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법인세 감면부터 시작해서 10년간 1조 달러의 적자를 초래했죠. 예산위원회 전망에 따르면 이 감세안이 연장될 경우에 향후 10년간 누적 적자가 20조 달러에 달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은 사실상 미국 정부에 보내는 경고가 아닌 셈이죠. 실제로 공화당 내부에서 현재 지속 불가능한 재정적자 문제로 인해서 거부 의사를 일부가 밝히면서 이 법안이 표류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번 주 후반 감세안의 승인 여부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시장은 아무리 3대 신평사가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해도 수요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죠. 대부분이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수요의 결핍이 존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사의 경우 장기적으로 자산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최고 등급인 AAA 등급의 국채만 매입하게 되어 있는데
미국 부채가 조건에 맞지 않으면서 일부 자금이 미국채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현재 미국채는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 약화로 인해서 전 세계 중앙은행에서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브릭스는 노골적으로 탈달러화를 외치면서 달러 대신 유로화와 금을 모으고 있죠. 여기에 감세안이 통과되면 미국의 재정적자 부채는 더 오르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수요가 신용등급 강등의 여파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시장이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침체가 발생하면 미국은 다시 금리를 인하하고 재정을 풀어서 부채를 급격히 늘려야 하는데, 그럴 경우 미국의 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통제 불가능한 수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소비자 심리 지수는 사실상 침체 가능 레벨로 무너지고 있는데,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실수라고 할 수 있겠죠. 현재 미국 장기채는 그동안 주식시장의 조정을 불렀던 5% 레벨 수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시장의 반응은 맞는 걸까요? 단기적으로 현재 미 장기채는 역사적 저점에 있습니다.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 소식은 월가의 분석대로 후행 지표입니다. 시장은 뉴스에 다시 미국채를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좋은 국채 투자 시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감세안과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다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자극할 경우에 주식과 채권 시장이 다시 동시에 무너지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현재 시장은 모든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돈의 시그널 모두 주목해 주세요.